두 번째 논쟁의 지점은 이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아니 해도 해도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했다. 376건을 압수수색하는 법이 어디 있냐? 라고 강하게 검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만만치 않게 반격했습니다. 적폐 수사 때 압수수색 많다는 말씀 하셨냐? 들어보시죠.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늘 그 말씀하십니다. 검찰은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또 검찰 내부의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나저나 이원석 검찰총장 참 이 한동훈 장관과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뭔가 자붕자붕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 내가 적폐 수사도 해봤는데 압수수색 그때 더 많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때 압수수색 많다는 지적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본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 대표라서 힘든가 보다라는 뼈 있는 말까지 날렸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내에서 뭐 적폐 수사도 해보고 여러 수사도 해보고 잔뼈가 굵은 수사통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 말은 약간 원활한 수사를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뭔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인 거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홀릭이다. 정말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대기업, 재벌에 대한 수사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수사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 재벌 수사도 마찬가지로 장벽이 있고 뭐 심리적 장벽, 뭐 외부적 장벽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전재소 의원님께서 뭐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수사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 대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측근들도 다 구속돼서 압수수색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했나요? 안 당했습니다. 당대표실 압수수색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회관에도,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응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지난해 국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연구원 우리가 사무실 하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검찰들이 들어갔는데 막아섰죠. 국감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다 나와가지고 민주연구원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하나만 다리를 건너면 관계가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우리 당사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검찰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검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먼지 털듯이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누리는 어떤 수사로서의 강점, 수사로서의 어떤 다른 위치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어떤 그 녹록치 않음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속에 전 녹아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앞서서 이제 검찰 측 입장 전해드리던 중에 이런 멘트가 확 귀에 들어왔는데. 이른바 요즘 MZ 세대 용어로 영장 기각 만능 무죄.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계속 그 말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장이 기각됐으니 수사가 초라하다, 수사 성과가 초라하다, 실적이 없다, 책임져라, 한동훈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수차례 반복됐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 지적하기론 대장동, 백현동 위례 관련돼서 이미 핵심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 심지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관계자도 나오고 법원에서 이미 영장도 발부가 된 사안, 이 말은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의 상당한 성과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단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몇 번은 국회에서 방탄이 됐고 최근에 이제 기각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가 뭐 성과가 없다, 초라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민주당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국민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제 김승희 이제 대통령 의전 비서관 관련해서 신속하게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그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를 덮는 행위에서 대통령실, 특히 용산에서 관여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문제로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앞서 그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재명 당대표가 몸통이고 모든 범죄자의 최대 수혜인데 왜 그 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못했냐,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저는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검찰총장에 있어서는 뭐 조직의 대표적인 리더시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이런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압수수색 강도보다는 우리가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때는요, 3년이 아닙니다. 3개월이면 신속하게 수사해서 재판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합니다. 야당 대표라서 이렇게 30년 동안 수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에 대해 대표를 압수수색도 못하고 2년 동안 수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무능한 걸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수사라고 하셨지만 백현동이라든지 뭐 성남FC 다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버카 의혹도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다 종결된 사건이 살아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그 살아있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강도 뭐 횟수보다는 신속하게 한 3개월, 6개월 수사하고 재판에서 서로 이제 입장을 이렇게 논쟁해서 죗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수건 사업인 것처럼 2023년 최대 목표처럼 설정해놓고 모든 공권력이잖아요. 이게 검찰은 50명이잖아요.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야당 대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에너지를 총 낭비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은 검찰이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카 의혹이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일부 불송치가 된 것이지 법카 의혹 자체가 종결된 적은 없었다라는 점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